안녕하세요. 네, 이대서울병원 산부인과 장하균입니다. 자막이 잘못 들어갔네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혼자서 방송을 하니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좋은 것 같고요. 저 이번 달 초에 못 오게 돼서 이번 달은 처음 오게 됐는데 조금 스튜디오도 많이 분위기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시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 아니군요. 오늘 목요일이군요. 죄송합니다. 오늘 월요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도 하루도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주로 이제 한양대병원 교수님들이랑 이제 3명이서 주로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다가 혼자서 오랜만에 하니까 또 낯설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하다 보면 천천히 여러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방송을 조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을 좀 준비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지금 저 스스로를 돌이켜 봤을 때 제가 가장 관심 있고 제가 가장 잘 하고 또 제가 잘 많이 하는 그 수술을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단위공 로봇 수술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조금 있긴 한데 이게 또 영상이 너무 자극적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뭐 조금 덜 지루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사진들이 좀 많이 있고 개인적인 사진도 좀 있고 하니까 한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영상으로 알아보는 산부인과 단위공 로봇 수술입니다. 오늘 슬라이드 내용에 좀 영어도 조금 섞여 있는데요. 제가 한 달 전쯤이죠. 2월 27일 날 그 좋은 기회가 돼서 호주에서 로봇 수술을 하는 호주 의사들을 대상으로 50명을 대상으로 단위공 로봇의 셋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저희 병원에 이제 문혜성 로봇 수술 센터장님하고 저랑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 슬라이드 조금 넣다 보니 영어가 좀 있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호주 의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던 거는 호주에서는 아직 SP라는 시스템, 그러니까 단위공 로봇 시스템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아 가지고 아마 올해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갈 거를 대비해서 이제 많은 관심 있는 실제로 XI 로봇을 이용해서 이게 다공 여러 포트를 이용하는 XI 시스템을 이용해서 로봇 수술하는 전문가 호주 로봇 수술 서전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같이 좀 포함해서 말씀드리고요.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 저는 지금 이대 서울병원에서 산부인과 임상부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저희 가족 사진과 또 외국인 산부인과 의사들인데요. 실제로 제가 SP 로봇을 시작한 건 2021년, 이거 약 4년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제가 SP 로봇 수술 케이스는 약 300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XI 로봇을 한 400개 정도 했고 지금은 SP 로봇만 거의 하고 있어서 700개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대 서울병원을 오면서 SP 로봇으로 많이 전환을 하게 되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SP 로봇에 대해서 그냥 조금 좀 딱딱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저희 솔직한 얘기 정말 그리고 환자분들 혹은 시청자분들이 좀 듣고 싶은 얘기를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MBTI는 ENFP라고
추정은 되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ENFP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튜 포웰이라고 지금 워싱턴 유니버시티에 있는 친구인데 뭐 친구는 아니죠. 저보다 열 몇 살 많은 분인데 2년 전에 이제 그 세계 부인 종려 학회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코엑스에서 열려가지고 그때 와서 저희 집 앞에 있는 식당에서 그건 이제 안젤레나 시코드 그 당시 미국 부인 종량 학회 회장 프레지던트고 바브나 포트리 이제 절친이고 이 세 분이 같이 저희 집에도 놀러 오고 왔었는데 어쨌든 이런 좋은 기회가 돼서 또 같이 밥 식사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또 감사할 분이 한 분 더 계신데 저희 이제 이대 서울병원의 로보수술 센터장이신 문혜선 교수님께 감사도 말씀드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이 SP 단위공 수술을 하신 분이시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대 서울병원 옮기면서 문혜선 교수님 수술을 이제 한 2달 동안 참관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보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느낄 수 있었고 그 계기가 돼서 제가 이제 SP의 이제 로봇에 되게 막 빠져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대 서울병원 로봇 수술이 5,000회 달성 기념을 작년 10월쯤 했고요. 이대 목동병원도 9월쯤에 해서 이대 서울병원, 이대 목동병원 이화 의료원 로봇 수술 만회를 달성한 심포지엄 기념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8년에 19년 초에 오픈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는 이제 여기 온 지 이제 2024년 3월에 왔고 SP 로봇을 2019년 2월에 들어와서 SP 로봇 시스템을 두 번째, 그러니까 2개 이상 가진 병원, 세브란스 병원이 첫 번째로 들어오고 2대도 처음이고요. 이대 서울병원이 두 번째로 들어오고 2대 이상의 SP 로봇 시스템을 가진 두 번째 병원 2024년 4월부터 그런 병원이고요. 저희 이대 서울병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새로 지은 병원이니까 되게 이제 깨끗하고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편의 시설도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료가 아니더라도 한번 어디 도서관이나 약간 그런 방문하는 기념으로 오셔도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 병원도 기회 되면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SP 로봇에 있어서 이대 서울병원이 아주 중추적인 우리나라에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반적인 이제 산부인과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방법인지, 개복 수술하는지, 그리고 복강경 수술, 또 로봇 수술. 로봇 수술도 XI 시스템이 있고 SP도 있고 또 최근에 DV5라고 다빈치 5 시스템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SP 시스템이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질환에서 할 수 있는지도 조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수술 영상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지금 이 채팅창이 너무 커져가지고요. 너무 좋네요. 너무 잘 보이고 예전에는 막 스크롤해서 봤었는데 제 기준으로 왼쪽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창희 성실 예전님 반갑습니다. 전진혜님도 반갑습니다. 송하연님 목소리 좋다고 해주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반백의 풍경님 반갑습니다. 안경이 잘 어울린다고 칭찬도 해주셨네. 사실 한 달 전에 이 비욘디 촬영을 위해서 하나 구매를 했는데 잘 어울린다니 감사합니다. 윤희님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반백의 품격님께서 병원 건물이 너무 이쁘네 가보고 싶은데 꼭 한번 와보시면 이 병원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약간의 건축 하나의 예술 그런 곳을 좀 느낄 수 있는 곳이라서 저 한번 꼭 와보시는 거 추천해보고 싶고요. 키보드 매니아님 출근이 즐겁긴 한데 제가 퇴근을 잘 안 해서 병원에서 자는 날들이 조금 많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같은 순서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술 방법에 대한 이해와 차이점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산부인과 수술을 하면 어떤 수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잘 아시다시피 개복 수술, 우리가 배를 절개하는 개복 수술은 기본적인 방법이고, 또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해서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수술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어쨌든 흉터를 적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환자분은 흉터가 적으니까 빠른 회복이 될 거고, 입원 기간이 단축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미용적인 부분도 좋을 거고, 어쨌든 환자의 회복에 아주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 침습 수술로 환자분들한테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게 최근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강경 수술보다는 로봇 수술이 이제 최근엔 장점이 많이 두각되고 있고, 또 엑사의 시스템 만큼 혹은 이상 SP 로봇 시스템이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SP 로봇, 단일공 로봇 수술을 하는 경우들 많이 있고, 또 단일공 로봇 수술 시스템을 갖춘 병원들이 아주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의 특장점을 좀 비교해 보면, 이제 개복 수술은 눈을 직접 보며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느끼면서 수술하는 방법이라서 장점이 있죠. 하지만 수술 절개 부위가 크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복강경 수술은 로봇 수술과 같은 시스템이죠. 복강경 시스템이란 것은 상처 구멍을 내서 트로카라는 투관침을 삽입 후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가스를 기복 공간을 만들어서 그 카메라와 여러 가지 수술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수술 방법을 이제 복강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로봇 수술도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강경 수술은 2차원 영상을 보는 이제 그냥 카메라, 이제 원근감이 없고 좀 제한적일 수는 있죠. 그리고 관절이 없는 직선 기구들이 많이 있고, 또 손떨림 전달되지만, 최근에는 또 우리나라에 또 리브스메드에서 나온 아티센셜이라는 기구가 복강경 다 관절 기구들이 있거든요. 이걸 이용하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로봇 수술은 3차원의 영상, 쉽게 말해서 3D로 보인다는 장점이 있어서 복강경과 좀 차이가 있고요. 복강경은 3배에서 5배 정도 확대가 되지만 로봇은 10배 정도 확대되는, 아주 잘 보인다. 그러니까 시야가 잘 보이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큰 차이점이 복강경 수술과는 손목 관절일 기구가 있습니다. 손목 관절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손떨림 보정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조직이 다 있는 느낌이 들진 않아서 그런 것들이 조금 단점은 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거는 수술을 많이 하다 보면 크게 뭐 문제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각각 수술의 차이점, 특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로봇 수술은 조금 다시 정리하면 입체로 3D로 보이고 10배 확대돼 보여서 신경이나 조직 이런 것들이, 혈관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기구들이 다 손목 관절이 있기 때문에요. 손목 관절을 이용해서 좀 더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손떨림 보정이 되고 스케일링 기능이 있어서 미세하게 하는 수술과 크게 수술하는 조절할 수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요즘 같은 이제 의사들이 부족한 이런 요즘 시점에는 집도의가 직접 모든 카메라와 모든 기구를 제어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이 로봇 수술을 하면 모든 수술에는 이제 1보조자, 2보조자, 보조자 역할이 되게 크죠. 예전에는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계실 때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을 줬지만, 지금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없기 때문에 수술방에서 수술방 피해 이제 전문 간호사, 수술 전문 간호사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개복이나 복강경 비해서 로봇 수술은 어쨌든 제가 모든 카메라와 기구를 작동하기 때문에 좀 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더 안전하고 조금 제가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장점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장점들이 너무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비용이 비싸다. 비용이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법적 인정 비급여입니다. 급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마다 금액도 다르고, 그리고 각 병원에 있어서 선생님마다 이제 로봇 수술료를 내는 수술료가 좀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드는 여러 가지 보험들을 통해서 많이 커버되는 걸로 알고는 있고요. 어쨌든 로봇 수술의 장점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수술 시스템의 변화, 저희가 말하는 로봇 수술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인투이티브 서지칼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다빈치 로봇이 기본 시스템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여러 가지 로봇 시스템들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빈치 로봇 시스템이 기본적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주로 다빈치 로봇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SP 로봇 다빈치 SP와 다빈치 XI는 4세대 로봇 시스템이고요. 최근에 작년 12월 말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세 군데 병원이 DB5라고 이제 5세대 다빈치, 그러니까 XI 시스템의 5세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들어오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환자분이 이렇게 누워 계시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마취과 선생님이 계시고 수술방에 이제 간호사들이 도와줄 거고, 이런 로봇 수술 팔을 로봇 기구를 장착을 하고 수술자는 이런 콘솔이라는 곳에서 바로 한 1m 떨어진 곳에서 앉아서 약간의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오락 게임을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방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그래서 제가 조금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감이 있을까 해서, 이건 실제 제가 수술하는 배꼽, 환자분의 배꼽을 열고 그 다음에 이 로봇 기구, 우리가 로봇 수술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저는 로봇 수술 말고 교수님이 수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로봇 수술이라는 것은 로봇 팔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 팔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오해하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이 영상 찍은 제 환자분 영상 찍은 것을 조금 참고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배꼽을 우리가 말하는 저는 주로 11번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열고 있고요. 이런 나이프, 우리가 메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메스를 이용해서 배꼽을 피부 절개를 하고 피하 지방, 그다음에 근막, 배꼽이 가장 얇은 쪽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복막을 열고 나서 이 리트렉트하는 기구를 가지고 벌려서 이렇게 구멍을 이제 확보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강을 진행했으면 이런 로봇용 전문 트로카를 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이 과정까지는 뭐 채 1분도 안 걸리고 빨리 되죠. 예전에는 이 과정이 되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런 과정들이 아주 빨리 되고 장착을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복강형 시스템이란 건 가스를 넣고 주입한 상태고, 이 로봇팔을 가지고 와서 이 로봇팔 SP 시스템을 이렇게 바로 장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착하고 기구 팔을 이렇게 넣는 거죠. 저희 훌륭한 수술방 어시스트 우리 김한지 선생님이 잘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장착하니까 실제로 제가 환자분의 배꼽을 절개하고 로봇 장착하는데 2, 3분도 채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방 장착이 되고 바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느꼈던 그런 로봇 수술의 세팅, 이 장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뭐 2세대, 뭐 이런 3세대 이런 것들은 뭐 짧게는 10분, 길면 뭐 30분 동안 저 세팅을 하고 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4세대부터는 충분히 너무 쉽게 빨리 로봇이 장착되기 때문에 이런 기다리는 시간도 없고 거의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 환자분이 마취가 되면, 이렇게 준비가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콘솔 박스에 앉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우측에
술짝 앉아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움직이면 아까 보여드렸던 로봇팔이 움직이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잘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거는 이거 환자 두 분의 배꼽 사진인데요. 이게 왼쪽은 비포, 수술 전의 배꼽 모양과 수술하고 나서 같은 분의 수술 사진 찍은 건데요. 뭐 보정 없이. 물론 수술 전하고 후는 똑같지는 않죠. 하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게 흉터. 왜냐하면 어쨌든 배꼽이라는 곳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와 연결되는 탯줄이 되는 그런 흔적, 상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흉터가 별 표시가 나진 않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한두 달 지나면 물론 이제 환자분들만의 그런 착색 정도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위공 로봇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이 두 번째 환자분은 이렇게 개복을 크게 하신 분이시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너무 만족도가 좋아지는 거죠. 수술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놀라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해서 로봇 수술 중에서도 저는 엑사이를 하게 되면 구멍은 이제 하나, 뭐 두 개, 세 개, 최소한 세 개에서 네 개를 뚫고 하기 때문에, 물론 절개는 8mm이기 때문에 크진 않지만 그래 어쨌든 개수가 많다는 것에 비해서 단일공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단일공 로봇으로 우리가 엑사이 로봇만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저는 지금은 엑사이만큼 SP도 충분히 큰 자궁 근종 수술이나 자궁 절제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수술을 SP 로봇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100개의 수술 케이스가 있다면 한 7, 80%는 SP 로봇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한 15% 정도는 복강경, 5%는 이제 개복. 개복은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개복을 하는 경우도 이제 암 환자 난소암 같은 경우는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는 로봇 수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로봇 수술에서 제가 작년 동안 한 200케이스 넘게 했는데 딱 한 케이스만 엑사이 시스템을 이용했습니다. 그만큼 SP에 적응이 되면 많은 이런 적은 상처로도 충분히 좋은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껴서 조금 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러한 시스템, 어떤 것이 이제 이 SP 시스템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보급되고 어떤 수술에 있는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또 여러분 주요 채팅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님은 굿모닝이겠죠? 지금 덴버 콜로라도는 시차가 몇 시죠? 지금은 새벽 3시 아닌가요? 혹시 3시, 4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복강경 수술이랑 로봇 수술 가격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왜냐하면 이제 복강경 수술은 대부분 보험 급여가 되기 때문에 수술의 범위나 에 따라 다르겠지만 환자분이 내는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한 뭐 병원마다 다르고 또 2차 병원, 3차 병원 다르겠지만 뭐 한 200만 원에서 한 3, 400만 원 사이인 것 같고요. 로봇 수술은 뭐 통상적으로 뭐 제가 아는 건 잘 모르겠지만 1,000만 원에서 뭐 2천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 수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진혜님께서 저한테 수술을 받으려면 몇 달 기다려야 되나요? 그렇게 많이 몇 달씩 기다리지는 않고요. 외래도 별로 안 밀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병원이 특이한 시스템인데 초진과 신환과 재진을 구분하지 않고 받고 있어서요. 슬롯이 열려 있으면 초진 신환분들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 예를 들어서 한 세션에 이제 오전, 오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 50명이 넘어가면 좀 많다고 보는데 가끔 60명, 70명 볼 때가 있는데 그중에 20분 정도가 신환인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외래도 뭐 환자분들이 많이 있지만 신환분들도 항상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고, 뭐 수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두 달이면 늦어도 2달 아니면 다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님인가요? 네.
거의 40이 다 가까운 여자분이신데 아직 모태솔로지만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고 싶다고 하셨는데 몇 살까지 아기를 낳을 수 있나요? 조금 이제 다른 질문이긴 한데 뭐 어쨌든 가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폐경되기 전까지니까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50세니까요. 50세 전까지는 이제 임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뭐 40대 초반인 경우는 요즘 뭐 임신하는 산모들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45이 넘어가면 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가임기는 우리가 폐경하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50세 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보드 마니아님께서 이런 수술 장면 보니 더 이해가 잘 가네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윤희님께서는 어쨌든 로봇 수술이 복강경 수술보다는 배꼽 상처가 작다라고 뭐 꼭 그런 거는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수술자가 배꼽의 상처를 얼마나 절개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은 복강경을 더 적게 여신 분도 계시고요. 로봇을 적게 여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뒤에서 말씀드렸죠. 로봇은 그 투관 길이가 2.7cm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2.7cm는 절개를 해야지 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2.7cm지만 배꼽은 우리가 편편하지 않고 이렇게 쑥 들어가 있잖아요. 쑥 들어가기 때문에 상처를 하고 닫으면 별 표시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희님께서 새벽 4시 네 감사합니다. 작년 여름에 덴버를 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그 콜로라도 로키츠 야구 구단인데 그 이제 고지대다 보니 투수들의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홈런이 너무 많이 나는 그 비거리가 많이 나가니까 그런 것도 경험도 해보고 정말 깨끗하고 자연도 되게 좋았던 도시여서 아마 내년 여름에 또 학회가 있어서 갈 계획입니다. 네, 하여튼 아침 일찍부터 방송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윤희님께 연락드릴게요. 제가 인앤아웃 버거를 못 먹고 지역 버거가 있었는데 맛있었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인앤아웃 버거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SP 시스템의 조금 자세한 장점과 도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여러 번 틀어드렸는데 그래도 워낙 조금 좋은 영상이니 한번 보시면서 다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코브라처럼 카메라가 움직이고요. 로봇 관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SP의 특징은 소리도 넣어주시면 좋겠네요. 근데 짧아가지고요. 끝났네요. 네, 이건 좀 자기 짧은 영상인데 어쨌든 두 관절이 있다. 손목도 있고 팔꿈치도 있다. 뭐 이렇게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듯이 좁은 공간을 통해서 그 XI 시스템은 보통 팔을 3개, 4개 쓰는데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2.7cm의 구멍을 하나를 통해서 그 구멍에서 팔이 4개가 나온다라는 게 조금 색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 카메라가 일자가 대부분 일자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복강형 시스템도 그렇고 하지만 일자인데 이 카메라 팁이 이렇게 구부러지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볼 수도 있고 아래에서 위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업앤다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30도가 구부러진다. 네, 그런 장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관절이 2개가 있거든요. 조인트가 2개여서 엘보, 리스트, 그러니까 손목과 관절, 팔꿈치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게 2번 구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좁은 공간에서 2번 구부러지기 때문에 이 활동 범위, 그러니까 이 운동 범위, 가동 범위가 넓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다빈치 SP 시스템에서는 이 카메라도 구부러지지만 모든 기구들이 2 관절을 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XI는 보통 8mm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얘는 6mm 기본 기구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장점도 많이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 중에서 어드밴스드 에너지 기구들이 아직 좀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업계에 의하면 뭐 2, 3년 이내는 들어올 거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저는 현 상태에서도 충분히 환자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좋은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게 이제 XI 여러 개 있는 시스템이고, 이거는 SP 시스템이고, 그냥 모양만 봐도 정말 다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SP 시스템은 이런 팁이 구부러지고, 카메라가 플렉스블 유연성이 있고, 관절이 구부러지는 기구들이 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로봇 수술 로봇 기구를 장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360도 어디서든지 장착이 가능해요. 이것도 되게 큰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장착을 해도 되는 것도 있고, 360도 어느 방향에서 다 접근이 가능하다는 게 SP의 또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 로봇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을 우리가 다킹한다고 표현을 쓰는데, 이 도킹하는 시간이 너무 간단하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간단한 영상인데, 보시면 이게 이제 오른쪽 영상이 이제 SP 영상이고요. 왼쪽은 이제 XI를 이용한 싱글 사이트인데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왼쪽을 보시면 관절이 없는 우리가 니들을 잡는 기구, 니들 드라이버로 니들 드라이버만 관절이 있고요. 나머지는 스트레이트성이거든요. 하지만 SP는 모든 기구들이 관절이 있어서 훨씬 빠르게 우리가 수술 부위를, 이거는 자궁 절제술을 한 다음에 질 첨단부, 질 끝부분은 이제 우리가 봉합하는 사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XI 시스템하고 SP 시스템을 같은 어떤 수술하는 비교하는 건데,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는 소리가 없는데, 다음에는 영상에도 조금 클래식 음악들을 조금 넣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어쨌든 XI 시스템과 SP에도 XI 못지않게 SP도 수술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는 이 다빈치 로봇 시스템은 미국 브랜드죠. 미국 회사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미국 회사에서 나온 다빈치 로봇 기계인데요, 시스템인데, 재밌는 것은 2018년에 SP 로봇이 나왔어요. 출시가 됐는데, 재밌는 게 미국하고 한국에서만 출시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는데, 그만큼 한국에서의 로봇의 그런 시장, 그리고 로봇 수술하는 그런 기술을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에서 SP를 먼저 릴리즈 했는데, 재밌는 것은 미국에서는 비뇨기과와 두경부외과만 시작했는데, 산부인과는 허가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SP 로봇을 이용해서 가이네콜로지, 부인과 수술을 할 수가 없죠, 법적으로. 근데 오프라벨로 환자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는데요, 드물게. 뭐 어쨌든 FDA, 미국 FDA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2018년에 도입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한 4, 5년간, 그러니까 미국 다음에 이제 일본이 들어간 게 약 1년 조금 넘었거든요. 2023년 말 12월로 알고 있으니까 이제 막 일본이 들어간 지 1년 정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한 4년, 5년 정도가 SP 로봇의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산부인과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 4년 정도. 네.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호주의 XI 로봇 전문가들 50명을 대상으로 이제 SP에 대해서 이런 발표할 기회도 있었고, 아마도 지금 대만도 최근에 SP 로봇이 들어갔고, 홍콩, 마카오, 이제 유럽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외국의 SP 로봇을 이제 발표도 하고 강의를 하러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이 슬라이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SP 로봇 기술은 세계
선도적이다. 특히 부인과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조금 옛날 데이터긴 한데 지금 16개는 아니고요. 2019년 2월에 이대 서울병원의 SP 로봇 시스템이 국내 두 번째 도입이 됐고 2023년 7월에 SP 로봇 1000대를 달성하셨습니다. 저희 이대 서울병원에서 세계 1위고 이제 저희 문혜성 로봇 센터장님께서 달성하셨고요. 어쨌든 이대 서울병원에서는 이런 SP 로봇 시스템이 좀 선도적으로 국내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XI나 SP의 조금 차이점을 간단히 얘기하면 조금 SP는 좁고 깊은 범위 또 짧은 수술 하지만 제가 지금 생각에는 웬만한 수술을 긴 수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I는 좀 넓은 가동 범위 장시간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산부인과는 양쪽 다 할 수가 있고 SP의 장점은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요게 가장 최근 데이터인데요. 이 발표 준비하면서 제가 받았던 자료인데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4세대인 XI가 115대가 들어가 있고 SP가 51대 5세대 다빈치 DB5가 3대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 수치는 SP가 작년에만 거의 20대 가까이 이게 런칭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원 가까운 병원에서도 SP 로봇 수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2차 병원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환자분들께서 이런 첨단 기술인 SP 로봇 수술을 받으시는 곳이 많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까운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SP 로봇 정말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SP 로봇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양성 질환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직 한 6% 정도만 암 환자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성 생식기 구조 및 질환, 그러니까 산부인과 질환에서 어떤 질환에서 로봇 수술할 수 있는지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물 한 번 먹고 하겠습니다. 혼자 하니까 목이 쉴 시간이 없네요. 우리 윤희님께서 우리 비욘디 PD님들도 이제 콜로라도 가시면 인앤 아웃 버거 쏜다고 하시네요. 네. 물론 비행기값이 더 비싸겠지만 요즘 미국 물가가 너무 비싼 거 왜냐면 환율도 비싸고 인앤 아웃 버거 햄버거 하나 먹으면 기본 3만 원은 될 거죠. 네. 햄버거 콜라 그쵸 3만 원 프렌치 후라이 하면 4만 원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단체로 한번 우리 콜로라도를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졸리다 졸려님께서 하균쌤 실물이 더 멋지다고 네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화면을 봤을 때는 화면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안경도 벗는 것보다는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서 계속 안경을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산부인과 질환에서 어떤 산부인과 질환에서 우리가 이런 로봇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한 여성 생식기는 자궁, 난소, 나팔관, 질 우리 이렇게 여성 생식기로 나눠 돼 있고 이 네 곳에 생기는 병들은 다 이제 여성 부인과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으로 자궁 앞에는 방광이 있고 뒤로는 직장이 있는 주변 장기들이 있고 이 주변 장기들이 수술하면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변 장기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생식기관은 우리가 다양한 부인암, 자궁 내막암, 자궁 경부암, 자궁 체부암, 그리고 난소암, 난간암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자궁 근종, 자궁 성근증, 자궁 내막증 등의 양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성 질환으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암은 악성 질환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양성 질환은 수술하면 제거하면 되는 그런 질환을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양성과 악성 사이의 성질을 가진 질환은 경계성 종양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가끔 환자분들이 암을 양성 질환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이제 양성이니까 암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의학적으로는 양성은 우리가 간단한 이제 수술로 제거하면 되는 괜찮은 질환, 암은 악성 질환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다라는 거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흔하게 우리가 하는 수술이 이제 자궁근종 절제술, 뭐 자궁성근증, 자궁내막증, 골반 장기 탈출증 모든 산부인과 질환을 하고 있고 자궁 절제술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난소 쪽에 보시면 난소 낭종 절제술, 난소에 생긴 혹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난소의 기형종이든지 자궁내막종이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궁근종 절제술, 그리고 자궁근종이나 자궁성근증, 또 초기의 부인암 등 때문에 할 수 있는 전자궁 절제술. 이게 이제 소위 이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자궁을 드러내는 거죠. 자궁 적출술인데 요즘에는 어감이 좋지 않아서 학계 차원에서는 자궁 절제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저도 외래에서는 자궁 절제술이라고 얘기하지만 환자분 대부분은 자궁을 드러내야 하나요? 자궁을 적출해야 되나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3대 부인암인 자궁 내막암, 자궁 경부암, 난소암에서도 초기 난소암에서 이제 이런 로봇 수술을 활용할 수가 있고 우리가 골반 장기 탈출증이라고 해서 자궁이 탈출한다거나 혹은 자궁을 절제했는데 질 첨단부가 탈출하거나 혹은 자궁이 탈출하면서 앞뒤 질벽을 같이 당겨서 내려오는 방광류, 직장류 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궁 탈출증에서도 질 첨고 고정술을 할 때 아주 이 로봇 수술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질환에서 이런 로봇 수술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초반에는 XI 시스템에 비해서 SP 시스템이 좀 제한이 많다. 뭐 이런 것들 생각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XI 시스템만큼 혹은 이상으로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PD님 약간 질문도 조금 지워주셨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마지막에 같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술 영상인데 간단하게 보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제 세브란스 김상훈 교수님 영상이고 제 영상을 좀 가져오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많아서 편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다음번에는 제 영상을 조금 다양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브란스 산부인과 김상훈 교수님 수술이고 이거는 자궁 내막암 환자에서 림프조 절제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잘 보이고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화면보다는 우리가 수술할 때 보는 영상은 조금 더 입체로 보이고 하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더 잘 보입니다. 너무 잘 보여서 문제가 될 정도죠. 그래서 이렇게 큰 대동맥과 대정맥 이 중요한 혈관 주변에 이런 임파선을 절제할 때 아주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교한 수술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영상도 이건 자궁 근종 절제술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브란스 김상훈 교수님 하시는 건데 이렇게 이제 자궁 근종이 있을 때 우리가 로봇팔을 이용해서 이렇게 절개를 통해서 자궁 근종을 노출시키고 있고 뭐 하는 SP 로봇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피가 별로 안 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잘하셔서 피도 별로 안 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자궁에 저희가 절개를 통해서 근종을 확인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절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7cm 정도 되는데 최근에 개인적으로는 뭐 20cm 근종도 해봤는데 물론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거대 근종과 거대 자궁 근종이 있는 거대 자궁 수술도 요즘에는 SP로도 충분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약은 있지만 환자분의 자궁 근종의 위치나 크기 그런 것들 통해서 SP 로봇으로도 많이 할 수 있다. 솔직히 저는 이제 요즘에 거대 자궁 근종 수술에 조금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큰 이 자궁을 절제한다거나 혹은 근종을 절제했을 때 이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실제로 체감하다 보면 거기 또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수술 시간은 뭐 3시간, 4시간, 5시간 오래 걸릴 때는 더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 4-5시간 수술하면 힘들긴 한데요. 그만큼의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는 제가 요즘에
수술하면서 보람을 이기는 포커스는 요즘 거대 자궁이나 거대 자궁 근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메시지, 이거는 실제로 이제 그때 호주 의사분들을 위해서 change your mind, 그 마음 바꾸면 당신도 XI 말고 SP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환자분들도 여러분들 마음을 먹으면 로봇 수술, 로봇도 XI가 아닌 SP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대부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 좀 바꾸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SP 로봇 수술의 장점은 어쨌든 아까도 봤지만 도킹이나 여러 가지 러닝 커브도 되게 짧을 수 있고요. 장착이 너무 쉬운 거죠. 2, 3분, 빠르면 1, 2분이면 다 장착이 되고 배꼽도 금방 열고 배꼽도 금방 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GY 수술, 그러니까 부인과 수술에도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인과에서 SP 로봇 수술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제 마지막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환자분들도 어떤 질환이 있거나 했을 때 근처에 SP 로봇 전문가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내가 가진 질병이나 질환이 이렇게 간단히 구멍을 하나 뚫고 할 수 있는지 또 한번 보신 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2024년 작년 11월인 것 같은데요. 대만 내시경, 산부인과 내시경 학회 때 초청을 받아서 가서 그 제가 단일공 로봇 자궁근종 절제술을 발표했고, 대만에서는 아직까지 이 당시는 없었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SP 로봇이 런칭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만에도 자주 가게 될 것 같고, 이렇게 저희가 우리가 K 컬처, K 문화, 뭐 그다음에 K 푸드, K 의료도 전 세계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 많이 어렵긴 한데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우리의 한국의 의료 기술은 세계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있는 부인 종양 부인과 파트는 복강경 수술이든 로봇 수술이든 정말 세계 최고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안심하고 주변에 집 근처 병원이나 집 근처 대학병원에서 자문을 긋고 상담을 해보고 잘 상의해서 수술을 결정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질문에 답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진혜님께서 10cm 넘는 근종 어디로 꺼내나요? 네. 이제 자궁을 보존하면 이제 빼낼 데가 배꼽밖에 없죠. 그래서 대부분 뗀 자궁 혹을 비닐백, 수술용 비닐백이 있거든요. 백에 담아서 배꼽을 통해서 보통 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게 검체들은 배꼽을 통해서 빼기도 하고, 가끔은 이제 자궁 절제를 하면 질 쪽으로도 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질 쪽으로 제거하기도 하고, 물론 백에 담아서 배꼽을 하지만 요즘 대부분은 배꼽을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배꼽으로 대부분 제거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로봇 수술하면 3일 만에 퇴원하나요? 로봇 수술하면 확실히 복강경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복이 빠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간단한 수술은 2박 3일 경우도 있고 3박 4일도 있고, 자궁 절제술은 저는 3박 4일에 4박 5일 정도 하고 있고, 근종 절제술은 수술도 조금 더 고난이도고 출혈의 위험성이기 때문에 저는 한 5박 6일, 길면 6박 7일, 그것도 근종의 개수나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5cm 근종이 한두 개다 그러면 3박 4일, 4박 5일 될 수도 있고, 10cm 근종이 두세 개, 5cm에서 근종이 10개, 15개다 그러면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입원하기도 합니다. SP와 다빈치가 다른 건 아니고요. 다빈치라는 것은 로봇 시스템의 그냥 브랜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에서 나오는, 우리가 나오는 뭐라고 하죠? 삼성에서 나오는 갤럭시 폰이다. 그러면 이제 다빈치는 그냥 로봇 수술 시스템 이름이고요. 그 다빈치에 SP 시스템이 있고 다빈치 XI 시스템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님께서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면 절개 없이도 분만을 할 수 있을까요? 절개 없이.
이건 기술 문제이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골반의 크기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가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서구, 뭐 골반이 큰 외국 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절개하지 않고 분만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국인들이 이제 그런 골반들이 조금 더 혓골반들이 많긴 한데 그런 골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또 많은 질문해 주시고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같이 또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에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또 외래 보고 수술도 2개 하고 되게 피곤한 와중이지만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앉으면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면 참 에너지를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시간도 이제 저녁이 되니 잘 마무리하시고 남은 우리 비욘디 방송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방송 강의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